할 말이 없는데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제 네. 500원 차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조금만 생각을 다르게 해보면 50%의 손해를 보는 겁니다. 1억을 못 모으면 그 이후로도 계속 1억이 없을 가능성이 크고, 이제 그 전에 1억을 모으는데 성공을 하면 그 이후에는 자산이 계속 불어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빨리 1억을 모으고 싶은데, 근데 어떻게 모아야 되나요? 좋은 질문이죠. 네. 자,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1억을 어떻게 모아야 되느냐? 네. 안녕하세요. 위고위드 파트너스 대표 넘버원 명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양 팀장님. 안녕하세요, 명 선생님. 오늘 이제 처음 나오셨잖아요. 네.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위고이드 파트너스 넘버 2 양 팀장입니다. 양 팀장님. 네. 혹시 오늘 여기 왜 오신 줄 아시나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런 거죠? 제가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서 사회초년생 여러분들에게 돈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뭘 하면 되죠? 양 팀장님이 원래 몇 살이시죠? 올해 26살입니다. 양 팀장님이 바로 사회초년생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양 팀장님을 마루타로 해가지고 사회초년생들이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되는지 직접 보여드릴까 해요. 네. 마루타 괜찮으실까요? 네. 자, 그러면 양 팀장님이 생각을 해봤을 때 사회초년생 재테크 뭐부터 해야 좋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사회초년생들이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억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1억이요? 네. 왜요? 결혼하기 전에 사회초년생 때 1억을 못 모으면 그 이후로도 계속 1억이 없을 가능성이 크고, 이제 그 전에 1억을 모으는데 성공을 하면 그 이후에는 자산이 계속 불어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초년생 30살에 1억 모으기, 네. 이런 컨텐츠나 책도 되게 많잖아요. 그쵸. 제가 30살 이전에 1억 모으기 또 많이 보고 1억 모으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되게 많이 봤는데, 사실 30살에 1억 모으기가 왜 중요한 건가요? 왜 중요할까? 네. 다들 30살에 1억을 모아야 된다고만 말을 하고, 네. 이유는 잘 설명을 안 해주는데, 네. 제 생각으로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1억이 가지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네. 보통 1년에 15% 내외의 수익을 내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자, 1억을 가지고 15% 수익을 내면 얼마예요? 1,500만 원. 1,500만. 네. 계산 잘하시네요. 네. 자, 한 번 더. 자, 그럼 12로 나누면 얼마죠? 120만 원이에요. 대략 120, 130 정도 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 구급 공무원이나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회초년생이 월급을 받아가지고 생활비 쓰고 아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대략 그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으면 네. 1억이 그 정도를 벌 수가 있다는 거죠. 돈이 돈을 번다. 내가 월급 받는 것 외에 추가로. 너무 좋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네. 내가 중소기업 회사원을 한 명 노예로 데리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오로지 그러네요.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너무 좋다.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월급 안에서는 조금 소비를 늘려도 네. 자산이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는 선순환의 구조로 들어가는 거죠. 바로 이제 자본가의 초기 단계, 한 레벨 1 자본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빨리 그 자본가의 레벨 1로 되고 싶네요. 빨리 이런 모으셔야 되겠죠,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자본의 크기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다 경험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자산이 이제 마이너스인 경우, 부채가 있는 경우, 네. 악성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네. 웬만큼 열심히 살아도 거기서 네.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그 극단적으로 아끼고 네. 막 투잡, 쓰리잡, 네. 주말에도 알바하고 이렇게 해서 근로소득을 늘리고 네. 아끼고 살지 않는 이상으로는 네. 계속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럼요. 금리가 너무 높고 이자를 많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악순환의 고리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이 이제 0에서 1억 사이에 있는 경우인데, 네. 여기에서는 이제 열심히 일하고 많이 아끼느냐, 네. 아니면 적당히 아끼느냐, 아니면 대충 일하고 뭐 많이 쓰느냐, 네. 이런 소득과 소비 패턴에 따라서 네. 이제 어떤 사람은 위로 갈 수도 있고 이제 어떤 사람은 밑으로 갈 수도 있는 유동적인 구간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순자산이 1억이 넘어가면 네. 아까 말했듯이 이제 노예 한 명이 생기는 거니까 네. 이제 유의미한 자본소득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쵸. 이제 그러면 그렇게까지 아끼지는 않아도 자산이 증가할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로 들어가는 거고 네.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네. 금융자산이 한 3억 정도가 넘어가면 네. 이제 아까 우리 이제 연 15% 정도 수익 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럼 3억이면 4,500만 원 정도가 이제 자본소득이 된다는 거거든요. 오, 네, 너무 좋네요. 그러면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고 네. 이제 연봉 1억 정도 되는 대기업 사원을 내가 노예로 데리고 있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연봉 1억인가요? 왜냐면 네. 이제 연봉 1억이면은 실수령액이 한 달에 6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 사람도 이제 먹고 써야 되고 그쵸. 의식주 비용이나 뭐 품위 유지비도 들어가니까 네. 이제 쓰고 나면 한 달에 모을 수 있는 돈이 대략 한 400만 원 정도 될까 말까 하다. 그러니까 이제 대충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자산이 3억이 넘어가는 구간으로 가면 이제 웬만큼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도 네. 막 사치스럽게 쓰지 않는 이상은 자산이 줄어들기가 오히려 힘들어요. 네. 계속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네. 이제 1억을 먼저 모아야 된다. 이렇게 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빨리 1억을 모으고 싶은데, 근데 어떻게 모아야 되나요? 좋은 질문이죠. 네. 자,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1억을 어떻게 모아야 되느냐? 네. 대부분 사회 초년생들한테 1억이 되게 큰 돈이라고 느껴져요. 네, 그죠? 그래, 맞아요. 아직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빨리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 무리한 주식 투자, 네. 뭐 코인 네. 이런 거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주식 시장이나 코인이 막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주변에 혹시 뭐 주식이나 코인 이렇게 한 친구들 좀 많이 있나요? 엄청 많죠? 그 친구들이 좀 요즘 좀 어떻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연락을 안 해서. 이제 코인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뭐 손해를 많이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이 많고 오랫동안 투자를 한 사람도 꾸준히 수익 내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맞아요. 사회초년생들이 아직 이제 경험과 실력이 없는데 그렇게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가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 1억을 모으는 시점이 점점 뒤로 늦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계속 허덕이는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골든타임이 언젠가요? 골든타임은 사실상 결혼과 출산이라고 봐야겠죠. 일단 결혼할 때도 네. 꽤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출산을 해가지고 애가 태어나게 되면 부부 중에 한쪽이 이제 아기를 봐야 되니까 일을 못하게 되고 그쵸. 소득이 줄어들고. 그렇네요. 근데 이제 입은 하나 더 늘어나니까 생활비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더 돈을 모으기가 힘들죠. 그렇네요. 그 전까지 1억을 못 모으면 그 뒤로는 더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전에 1억을 모아가지고 이제 선순환 구조, 아까 말한 노예 이야기, 그죠? 네. 만들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사회초년생이 1억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네. 이제 강제저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강제저축. 강제저축? 여러분들이 최대한 안 쓰고 빨리 모아야 돼요. 많이. 그냥 많이. 많이. 그래야지 1억을 빨리 모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은행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네, 너무 낮아요.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올린 주제지만 은행 금리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간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적금만 가지고 모으면 안 되고 네. 미국 나스닥이나 한국 네. 코스피 저평가 주식 네. 이런 것들을 꾸준히 모아가면서 수익을 내야지 이제 조금 더 빠르게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은 저는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봐서요. 제가 투자를 잘 할 줄 모르는데 만약에 투자하다가 손해가 나면 어떡하나요?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볼까봐 두려울 수 있죠. 네.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양 팀장님은 지금 예적금만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요? 나머지 돈은 제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생활비는 써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죠. 많이 모으셨나요? 아니요? 자, 일단 돈을 눈에 잘 보이는 데 놔두면 네. 이제 양 팀장님처럼 네. 다 쓰고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 팀장님이 아직 1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네. 자, 지금 우리가 콜라가 너무 먹고 싶은데 네. 밑에 이제 내려가면 바로 앞에 편의점에서는 1,500원에 팔아요. 네. 근데 10분 열심히 걸어가면 네. 거기 슈퍼에서는 1,000원에 팔아요. 네. 어디 가서 사 먹을 건가요?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만약에 저라면은, 500원이 더 비싸도
그 밑에 있는 편의점에서 사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사실은 조금 시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500원을 시간을 샀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시간의 가치가 중요하다. 네네네. 자, 그러면 양 팀장님은 그 시간을 아껴가지고 뭐 하시나요? 할 말이 없는데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제 네. 500원 차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조금만 생각을 다르게 해보면 50%의 손해를 보는 겁니다. 자, 왜냐면 1,000원의 50%는 500원이에요. 그렇네요. 자, 금액이 작아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자, 만약에 가방을 사는데 네. 집 앞에 있는 백화점에서는 1,500만 원에 팔아. 네. 근데 조금만 내가 걸어가고 지하철 타고 가면은 1,000만 원에 살 수 있어. 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걸어서 1,000원 사러 가야죠. 사실 정답은 이제 안 사는 건데요. 이제 투자를 하면 사람들이 손해볼까봐 두렵다 이렇게 네. 말을 하는데 네. 사실 강제저축 투자를 하지 않으면 네. 다 써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사실 100% 손해인 거죠. 그쵸. 그리고 우리는 실제 상황에서도 이제 콜라 이야기처럼 네. 이미 많은 손해를 보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투자를 할 때 네. 손실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네. 뭐 되게 하늘이 무너지고 막 세상이 망하고 막 큰일이 날 것 같지만 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확실한가요? 진짜로. 별로 아무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투자를 해서 10% 손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90%는 남아 있는 거거든요. 콜라를 사 마시면 끝이에요. 없어요. 네. 100% 네.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양 팀장님은 네. 100% 손해를 보며 살고 있었던 거거든요. 잘못 살았네요. 그러니까 저도 사회초년생 때는 이게 되게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비용이 아깝고 뭐 손해가 무서워가지고 네. 이제 잘 보이는데 모아놔 놓는다. 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돈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여러 가지로 나눠가지고 분산 투자로 장기 저축을 했던 사람들은 네. 시간이 지나면 많든 적든 수익이 나가지고 목돈이 모여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명 선생님이 사회초년생이 무리하게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쵸? 근데 또 지금 말씀으로는 적금 말고 투자로 강제저축해야 한다고 말씀하니까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 그래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제 말은 네. 이제 투자를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네. 무리하게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리하게. 이게 이제 사회초년생들이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무리하게 10배, 20배 불려가지고 빨리 1, 2년 안에 1억을 만들어야겠다, 뭐 맞아요. 10억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종목에 몰빵을 하거나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무리하게 투자를 하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개별 종목을 분석하거나 투자를 하는 실력과 경험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인 네. 미국 나스닥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우량한 저평가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네. 이제 투자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나스닥이 뭔가요? 나스닥. 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양 팀장님 핸드폰은 뭐 쓰세요? 저 아이폰 씁니다. 아이폰. 네. 아이폰을 어디서 만들죠? 애플이죠? 애플이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 컴퓨터에 이제 윈도우 어디서 만들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쵸? 네. 이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의 이제 기술 회사들의 기업 가치를 네. 평균 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그럼 그 기업들은 그 가치가 굉장히 높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사업을 잘하면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고 못하면 나스닥 지수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들이 쉽게 망할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나을 것 같은데. 그죠? 안 망할 것 같죠? 네. 그래서 나스닥 지수에 투자를 하면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면 손실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국내 주식도 변동성이 조금 클 수는 있지만 결국 우량한 종목에 장기간 투자를 하면 수익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제 그래도 국내 주식은 조금 더 어려우니까 네. 나스닥에 많이 투자를 하고 국내 주식에는 소액만 투자를 해가지고 경험과 실력을 쌓는 거죠. 근데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되게 들어요. 제가 그냥 차라리 최대한 빨리 적금으로 1억을 모으고 그러고 나서 투자를 시작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뭐 물어온 분도 많으셨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시행착오는 빨리 할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투자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시행착오를 거치거든요. 네. 처음 하면 다 초보잖아요. 네. 초보자일수록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적금으로 열심히 해서 1억을 모으고 시작을 했다. 초보인데. 네. 그럼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다가 10% 손해를 봤어. 네. 얼마죠? 1,000만 원. 1,000만 원. 네. 1,000만 원 손해를 보면 좀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되게 힘들겠죠, 그죠? 네. 그리고 막, 투자는 정말 위험하고 안 되는 거구나. 네. 하지 말아야겠다. 네.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자, 그런데 처음 이제 시작하면서 네. 100만 원으로 투자를 했어요. 뭐 네. 10% 손해를 봤다. 네. 그러면 10만 원이잖아요. 네, 그쵸. 어때요? 10만 원 손실. 1,000만 원보다는 훨씬 낫죠. 뭐 그렇게 무섭거나 그렇진 않죠. 네. 뭐 학원비 냈다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경험을 쌓으면서 1억을 모으다 보면 1억이 모였을 때는 이미 꽤 많은 경험을 했고 실력이 쌓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오히려 실수를 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저 궁금한 게 또 생겼는데, 이거는 좀 사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네. 명 선생님은 30살 때 1억을 모으셨나요? 아, 저요? 네. 저 어땠을 것 같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30살 때 순자산이 한 3억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 대박이시다. 물론 이제 그 뒤로 굉장히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30살 딱 그 결혼하던 시점에는 3억이 있었습니다. 3억이라니 대박인데요? 근데 그 스토리가 뭔지 너무 궁금한데, 알려주실 순 없나요? 그 스토리는 이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만 명이요? 1만 명. 지금 구독자 몇 명이신데요? 지금 한 120명 정도 됩니다. 이거는 말을 안 해주시겠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꼭 1만 명을 달성을 해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사회초년생 때 1억을 만들어 보기도 했지만 네. 저 말고 다른 사람들, 뭐 네. 고객님들, 네. 저한테 관리를 받았던 분들도 30살 전에 1억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줬어요. 오, 그러셨구나. 경험이 많고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는지도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네. 이제 그 30살 전에 1억을 모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사는지도 지금 잘 봐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 초년생들한테 이제 꿈과 희망을 좀 주고 싶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1억을 모았는지 또 지금은 또 어떻게 살고 계신지 너무 궁금한데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가지고 명 선생님도 힘드실 것 같고 저도 오늘 집에 가서 1억을 어떻게 모을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꼭 그분들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리고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0살에 1억을 모은 스토리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양 팀장님의 재무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제 설명이 사회초년생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나요? 사회초년생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고 사회초년생이 아니라도 저보다 선배로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께도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양 팀장님이 1억을 모으는 순간까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라이브로 이제 보여드리면서 함께 해 나갈 거거든요. 이제 계속 지켜봐 주시면서 위고위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위고위드 해주실 거죠? 그럼 다 같이 위고위드 하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